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추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당뇨 초기 증상 시리즈 6편. 이걸 바탕으로 혈당 관리에 정말 중요한 식단관리법. 이걸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엔 당뇨 신호나 원인 같은 걸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또 안정적인 혈당 유지하는 실질적인 기술, 특히 혈당 지수, GI 지수 활용법이란 식사 순서의 비밀, 여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요. 네, 좋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식단을 위한 지름길, 그걸 찾는 게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요,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오늘 저희가 다루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원칙들이라는 점이에요. 아, 네네.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식단 관리는 사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활동량, 드시는 약 이런 거 다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 역시 의사 선생님이나 영양사분하고 상담해서 딱 당신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이 자료의 핵심 정보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시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원칙, 혈당 지수, GI 지수네요. 이게 음식의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나 그 수치잖아요. 네, 맞아요. 자료 보니까 높은 GI 식품, 예를 들어 흰쌀밥, 흰빵, 설탕 이런 건 혈당을 확 올리고 반대로 낮은 GI 식품, 잡곡밥이나 통곡물, 대부분 채소, 콩류 이런 건 천천히 올린다고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낮은 GI 식품 위주로 먹는 게 그 혈당 스파이크 예방하고 췌장 부담도 덜어주니까 당뇨 예방이나 관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당장 흰밥 대신 잡곡밥 먹는 것처럼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GI 지수만 딱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자료에서도 슬쩍 언급하는데 얼마나 먹느냐, 즉 섭취량, 칼로리도 중요하고요. 또 관련해서 당 부하 지수, GL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한번 먹는 양에 든 탄수화물 양까지 같이 보는 거거든요. 아, GR 지수. 그러니까 GI가 좀 낮다고 해도 많이 먹으면 결국 혈당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조리 방법. 조리 방법이요? 네. 보통 삶는 것보다는 굽는 것보다는 튀기는 게 GI가 더 높아져요. 오, 튀기면 확실히 높아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GI 지수는 혈당 관리의 어떤 나침반처럼 활용하되 전체 식사 양이나 균형, 조리법까지 다 같이 봐야 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렇군요. GI 지수가 다는 아니다. 양이랑 조리법도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음식 선택 말고 정말 놀라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거요? 먹는 순서요.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을 크게 억제할 수 있다는데 이거 정말인가요? 아, 네네. 그거 정말 중요해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자료에서 나온 그 황금 순서가 채소 먼저 먹고 다음에 단백질 지방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 이 순서 맞죠? 네, 정확합니다. 그 순서에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일단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샐러드나 나물 같은 걸 먼저 먹으면요. 위에서 약간 공간을 차지하면서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해요. 아, 배가 좀 부르니까.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음에 들어올 탄수화물이 소화 흡수되는 속도를 물리적으로 늦춰주는 거죠. 오호, 벽을 치는군요. 그렇죠. 일종의 방어막처럼요. 그다음에 이제 살코기,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이나 견과류, 올리브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을 먹으면 포만감이 더 높아지고 오래 가니까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혈당을 가장 직접적으로 올리는 밥,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는 거예요. 이때도 가급적이면 흰밥보다는 잡곡밥 같은 통곡물로 적당량만 드시는 게 핵심이고요. 야,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량도 좀 줄겠네요. 맞아요. 배가 어느 정도 부른 상태니까요. 아, 그리고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먹으라는 팁도 있었죠. 국물보다는 건더기. 와, 순서만 바꿨는데 이렇게 효과가 크다니 이거 진짜 실용적인 팁인데요. 그럼 자료에서 추천하는 식품이랑 좀 피해야 할 식품들도 구체적으로 얘기해줬겠죠. 그럼요. 추천하는 건 역시 통곡물, 현미, 귀리 같은 거요. 그리고 신선한 채소들, 특히 잎 많은 채소 좋고요. 콩류, 기름기 적은 살코기, 생선, 견과류,
과일 중에서는 GI 낮은 베리류나 사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이죠. 그럼 반대로 좀 조심해야 할 것들은요. 주의해야 할 건 역시 단순당, 설탕, 음료수, 과자 이런 거요. 그리고 정제곡물, 흰쌀밥, 흰빵, 가공식품도요. 햄, 소세지, 라면 같은 거, 튀김류, 기름 많은 고기, 또 과일 통조림 같은 거. 당분이 확 농축되어 있으니까요. 아, 맞다. 자료에서 그 뽕잎이나 여주 같은 약재 얘기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효과가 좋은 건가요? 네, 그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하는데요. 자료에서는 그런 약재들이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이라고 딱 선을 그어요. 아, 보조적. 네, 식단 관리나 의학적인 치료를 대체할 수는 절대 없다는 거죠. 특히 즙이나 환 형태도 가공된 것들은 오히려 당분이 높거나 예상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된 관리법과 보조수단을 혼동하면 안 되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얘기 나눈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혈당 관리를 하려면 일단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채소 먼저, 밥은 나중에 이 식사 순서를 지키는 게 아주 효과적이다. 이거네요. 네, 핵심이죠. 자료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무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이 당장 흰밥을 잡곡밥으로 바꾸는 거 이런 작은 실천부터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 보여요. 결국 이게 다 무슨 의미겠어요?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하나가 당신의 혈당 안정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 당신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고 결정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럼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좀 흥미로운 질문이 있어요. 뭔가요? 우리가 식사 순서나 개별 음식의 GI 지수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특정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 이 조합이 혈당 반응에 또 어떤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에요. 아, 조합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채소나 단백질을 같이 먹었을 때 단순히 순서만 지키는 것 이상의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혈당을 더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오, 흥미로운데요? 네, 그래서 당신 몸의 반응을 잘 살피면서 최적의 음식 조합을 찾아보는 것, 이것도 앞으로 더 탐구해 볼 만한 아주 재미있는 영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음식 조합이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 자료 시리즈 다음 편에서는 식단 관리에 정말 좋은 짝꿍이죠. 혈당 안정을 돕는 맞춤 운동법에 대해 다룬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